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이제 방송 때부터 계속 주장창 사실 증시가 빠지면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세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좀 오늘 중국 쪽 이슈도 있고 국내 쪽 이슈도 있고 이제 미국 쪽 이슈도 있을 텐데 좀 종합적으로 매크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통화량 쪽이 가장 큽니다. 이게 통화 승수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가장 큰데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한 0.6%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회복하긴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 오늘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67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7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4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계속 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오히려 숏 포지션이 그냥 전주 대비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일단 숏 포지션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는 돼 있지만 일단 S&P나 나스닥이나 일단 다 숏 포지션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 한 8.7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최근엔 5.5조 매도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수급 자체가 안 좋은 게 보여지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면서 현재 한 10조 정도 순매수 이어가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개인이 좀 가파르게 늘고 기관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 상당합니다. 바닥부터 보면은 거의 22조 더하면은 거의 한 126조 정도 이 바닥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개인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좀 아닐 가능성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신용잔고가 좀 많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쇼 커버링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매수폭이 컸었다가 계속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연초 이후로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고, 2015년도부터 보더라도 개인이 거의 63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다. 2015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도 계속 조금 늘고 있긴 하고요. 코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20조 한 6천억 정도 거의 반올림하면 그 정도 되면서 최근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용잔고 계속 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LD갭 보시면은 높을수록 고평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이 정도 레벨이면 사실 계속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일드갭이나 이제 페드 모델이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저는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일드갭 여전히 둘 다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인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S&P는 PBR로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다. 2000년 닷컴 버블 수준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간단한 지표들만 먼저 보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실질로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적 완화하기 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국내 쪽은 뭐 생각보다 사실 물가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엄청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PIR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영국 쪽이 있고요.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PIR 보시면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뭐 부동산 쪽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을 사실 뭐 살펴보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 보면 일단 뭐 실질금리 보면 일단 실질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에 계속 좀 상승, 그러니까 하락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이 실질금리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뭐 좀 매크로 쪽을 살펴보면은 뭐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의 사실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저는 뭐 미중 패권 전쟁이 뭐 가장 큰 문제라고는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돈을 양적 완화를 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도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일단 뭐 그 문제는 잠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뭐 수요와 공급부터 오랜만에 보도록 하죠. 결국 이번 물가의 원인은 뭐 사실 수요와 공급 측이 있습니다. 뭐 수요가 증가가 됐던 건 이제 통화량 때문도 있겠지만, 그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뭐 소매 판매가 사실 수요고요. 이제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입니다. OECD 전체 데이터고요. 뭐 이때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더 셌으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였었고요. 7, 80년도에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더 셌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뭐 증시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비슷비슷하게 가서 뭐 물가가 그냥 안정이 된 상황이 나타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량은 줄어들고 이 추세선을 못 따라가고 수요량은 급등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이 갭 자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경영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거고요. 수요량도 생각보다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장기적으로도 물가가 쉽게 잡힐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컸던 게 뭐 사실 양적 완화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중국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양털 깎기라고 표현을 하죠. 양털 깎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08년부터 연준이 총 자산을 QE라는 것을 하면서 자산 매입을 하면서 양털을 막 키웁니다.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이 다 버블이 되는 상황이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로부터 모든 뭐 사실 부동산과 증시는 다 버블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버블 상황인 거죠. 사실 작년에 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중국도 다 버블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급격하게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뭐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2022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뭐 0%에서 5.5%까지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게 됐었고, 뭐 향후에도 뭐 더 올린다는 의견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뭐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직면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미국 쪽 기준으로 보면은 뭐 부채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연준 부채가. 자산 반대 계정이 부채겠죠. 이 TGA가 재무부 일반 계정인데,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TGA가 좀 늘고 있다가 지금 재정 정책을 쓰면서 좀 줄고 있긴 한데, 국채 발행을 계속하면 얘가 늡니다. 그럼 뭔가가 줄겠죠? 지준이나 이 리버스 레포라는 RRP 계정이 감소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감소가, 얘가 늘었다가 근데 감소가 되고, 얘는 감소가 되고, 이 둘은 감소가 되고, 얘가 이제 늘 텐데, 얘가 이제 늘었다가 결국 재정 정책은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줄어들 때
세상에 결국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재정 정책은 돈을 쓰고 제 돈이 사실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건축을 하든 아니 보조금을 주든 결국은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화가 이제 승수 효과가 나면서 돈이 다시 지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지준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승수 효과를 한번 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물가가 저는 또 한 번 더 발작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준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 QT도 계속해서 이제 빨라질 겁니다. 이제 QT라는 거는 자산 매입을 안 하는 걸 넘어서 연준 총 자산을 이제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지금 그래서 뭐 전주 대비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금은 오히려 한 33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 TGA가 결국 재정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한 729억 달러가 감소가 됐습니다. 국채 발행했던 거를 또 이제 지출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R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40억 정도, 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요. TGA가 승수를 한번 타면서 다시 들어오니까요. 연준 이제 자본 장식 같은 경우 한 22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달러 정도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QT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다시 지준이 증가가 되면 결국 QT는 다시 이제 빨라질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재정 정책이 TGA가 늘어나서 다시 이제 감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QT가 다시 이제 빨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 승수랑 유통 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QT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결과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들 뭐 사실 미국 쪽 디폴트가 많이 나면서 이제 또 다시 돈을 풀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총자산이 이렇게 살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총자산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GDP 대비 그 총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사실상 사람들이 미국 기준금리를 5.5%라고 하지만 통화량을 감안한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한 2.4%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는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부분이 있지, 에너지 가격이 뭐 WTI가 130까지 갔던 게 60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추세적으로 저는 이 통화량이 감소가 되기 전까지는 물가는 쉽게 잡히지 못할 거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 쪽 요인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일단 뭐 통화량 대비해서도 보면은 나스닥이나 이제 S&P를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고, 윌시 5천만 봐도 상당히 고평가 영역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뭐 고평가 영역인 게 뭐 좀 명확해 보이고요. 뭐 미국 정부 부채 대비 GDP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뭐 사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돈을 풀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2%, 이게 20%가 적정이거든요. 이번에 위기가 다시 온다고 해서 돈을 풀 수 있는 지금 총자산과 재정 부채의 수준이 이미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본 잠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투자를 했는데 장기 금리가 태워버렸으니까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억 달러 정도 손실이거든요, 적자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사실상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위기가 와도 지금 재정정책도 제대로 지금 통과된 거 말고는 못 시킬 거고요. 결국에 통화정책도 못 시킬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이게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저는 뭐 이제 증시가 추세적으로 결국은 무너질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중국 쪽인데요. 뭐 중국 쪽이 뭐 지금 뭐 그냥 요 리포트 뭐 컨트리 가든 이 중국말로 이제 비구이 위한 뭐 여러 가지로 뭐 벽계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뭐 여기도 뭐 사실 지금 이자를 못 내면서 뭐 사실상 거의 디폴트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채권 가격 금리는 뭐 120%를 넘었다 하고 뭐 사실상 이미 디폴트고요. 중국이 이미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번에 뭐 맞고 못 맞고를 떠나서 뭐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잭슨홀 미팅도 있고 25일 날 파월 연설 예정되어 있고, NV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일 날 이제 EQ 실적이랑 가이던스 냈는데 뭐 그 부분이 조금 이슈일 것 같고요. 저도 한 요 정도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아마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사실 차트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요것 때문에 반등했다가 요 전날들까지 그 다음이 저는 좀 다시 추세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요건 좀 이따 이제 기술적 분석 때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부도가 나는 이유가 통화 송수가 이미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제 중국 증시가 엄청 급락을 할 때, 거의 40% 급락을 할 때도 통화 송수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시기고요. 지금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예요. M1은 그냥 이제 은행 돈이라고 생각하면, 은행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수시 입출금. M2가 이제 뭐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예금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안 오겠죠? 근데 이제 이 돈이 다 주식 시장으로 가면 결국 그 다음에 주식을 사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으로 다 주식을 사면 그 다음엔 주식을 누가 사주죠?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은 모두가 다 뭐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뭐 여러 가지 유가증권들을 다 사버린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사줄까요?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죠. IMF 때 가장 높았습니다. 모두가 다 뭐 증권이든 뭐든 다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달러 외채는 뭐로 갚죠? 갚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됐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더 중요한 부분이 M1 증가율이 상당히 감소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지금 다 흘러가 있다라고 이 돈들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거는 결국 이번에도 똑같이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했다가 왔다. 이미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이 이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으로 들어갈 돈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 뭐 매크로는 대부분 설명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대외금리 차가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지금 중국 국고금리가 10년이 2.6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4.3 막 돌파를 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4.2, 4.3 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4.2 정도 되는데 역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중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돈이 다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당연히 중국 쪽에 문제가 되겠죠. 이제 미국이 뭐 사실 아까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자면 미국이 이제 이렇게 왜 돈을 많이 풀었을까라고 하면은 중국을 살찌우기 위해서도 있었고요. 금리를 다시 급격하게 저는 올리기 위해서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산 버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리를 높이고 그럼 이제 중국이 위기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상황을 저는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뭐 사실 ECB보다도 이 BOJ가 사실 계속해서 많이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 YCC도 뭐 사실상 지금 뭐 풀렸잖아요. 1%까지 올리면서 미국이 아니라 일본 금리도 뭐 사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0.63%까지도 증가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엔화가 아니라 이 단기 금리 보셔도 단기가 아니라 10년짜리 금리 보셔도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가 아니라 이 일본 투자자들도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적인 수급도 사라지고 자기도 결국 미국 그냥 연준 자체가 자기네 국채를 많이 사줬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QT를 하면 사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팔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쪽
채권에 대한 수급 측면도 있어서 이제 사실 금리도 계속해서 저는 지금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미국 금리가 많이 튀었던 게 오늘은 또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금리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빠졌다가 증시도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또 움직일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크로 쪽은 이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아니라 이제 증시 쪽 보면은 일단 뭐 장기 추세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뭐 사실 하나의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좀 더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뭐 굳이 지금 뭐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2009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5파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A 하락, B 상승, 지금 C 하락 진행 중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5파 고점을 찍고 나서요. 5파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으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어서 이렇게 ABC, ABC 이렇게 돼서 큰 A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게 ABC, A, ABC, B 1, 2, 3, 4, 5로 C까지 나와서 이게 큰 B까지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C의 1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사실 하락은 이제 뭐 사실 완벽하게 하락이 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고요. 기준선도 하락하고 있고 이제 뭐 전환선도 하락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후행 스팬 역전됐고 뭐 완연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명확합니다. 근데 뭐 다만 뭐 하나 흠을 잡자면 아직 뭐 주봉 기준선이 뚫리지는 않았지만 뭐 RSI나 MACD 봐도 뭐 여기 PSAR 이제 파라볼릭 봐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좀 뭐 시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게 뭐 대등 수치가 나왔고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가 보시면은 396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보면은 397입니다. 하루 차이로 뭐 사실 그냥 대등 수치 1배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 같은 경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게 뭐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되돌릴지 뭐 아니면 요만큼 되돌릴지가 지금 좀 애매한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한번 되돌린 파동은 저는 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이 좀 빠지고 있긴 한데요. 보시면은 뭐 120분봉으로 보면은 선물이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1, 2, 3, 4, 5여서 아무래도 이제 한번 되돌림은 저는 있을 텐데 이 되돌림이 요만큼 전체인지 요만큼에 대한 되돌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요것만 봐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명확한 게 나스닥 같은 게 여기가 이미 뚫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락은 이제 좀 명확해졌다라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깔끔해졌다 하락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급락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일단 뭐 국고랑 10년 뭐 국고 3년 10년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다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를 보여지고요. 달러가 좀 강세 측면이 보였었고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숏 추세였고 좀 안 좋았고 내려갔고 WTI랑 좀 올라가는 추세. 삼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하락 추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단기적인 반등은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대비 거리가 여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요게 내려가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됐고 이제 볼린저 이건 하단 대비인데 하단 대비가 여기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면 그 다음엔 이게 이제 또 다시
바닥을 치렀다가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뭐 더 갈 수는 있을 텐데 거의 이제 뭐 단기적인 바닥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도 똑같죠. 애플도 똑같은 모양새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RSI를 봐도 이 정도면 단기적인 바닥은 일단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거의 다 바닥은 와 있는 것 같다.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봐도 이제 뭐 일봉이 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제 나스닥이나 S&P나 코스닥이나 코스닥 150이나 다 전환이 됐고 주봉도 슬슬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봉은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려갈 때가 이게 숏 추세라고 보고 높아질 때가 롱 추세라고 보는데 나스닥 기준 같은 경우나 S&P 기준이나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이나 다 하방 추세들로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숏 추세는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닌 그런 추세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120분봉으로 봤을 때도 연두 색깔 이거 상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연두색이 아니죠. 하늘색 높고 연두색 미치면은 여기 빨간색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닥입니다. 단기적인 바닥. 이제 RSI도 그렇고 단기적인 바닥이 이제 거의 다 와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1번 같은 경우에도 연두색, 하늘색 벌어져서 하늘색, 연두색, 빨간색 위로 가 있고 둘 다 이제 위로 하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술적인 하락이 거의 다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요 땡땡땡을 파란색이 이제 뚫리면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S&P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3주봉이랑 9주봉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색이 빨간 쓴 선까지 내려왔죠. 조금 더 단기 반등은 예상이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실히 내려오기만 하면 조금 더 단기 반등이 이제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이제 곧 다 와 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일봉상으로는 뭐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120분봉이 단기 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주봉상으로는 여기도 50 볼린저 같은 경우가 내려오면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결과론적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반등이 아주 클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한 요 정도 반등했다가 제가 봤을 때 추세적인 다시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코스피 120 같은 2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 긴 꼴이 나면서 여기도 양봉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반등 한 번 정도는 전 더 줄 거라고 보고요. 뭐 분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뭐 이게 아마 A고 B고 그 다음에 C 1, 2, 3, 4, 5로 한 번 반등 정도는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뭐 VBIX는 오늘 하락했다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결과론적으로는 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단기 반등 이후에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결국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결국은 한번 보였다가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요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반등 한번 해줬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해종합도 마찬가지죠. 요거에 대한 되돌림 한번 줬다가 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적으로 돌파가 됐지만 여기도 살짝 한번 뺐다가 가지 않을까.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얼른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한번 뺐다가 가지 않을까. RSI 측면도 그렇고 뭐 WTI는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기준선 지지인데 기준선의 지지가 이제 뚫리냐 마냐 일단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도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일단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 넘었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에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랑 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개별적인 종목은 뭐 특별하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저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나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1, 2, 3, 4, 5 해서 작은 1파 정도가 좀 완성이 이제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다 왔고 단기 요거를 봤을 때는 단기 반등하고 이제 쭉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이게 한 1, 2, 3, 4, 5, 9 하나에 2, 3, 4,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하나 완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에 1일 것 같아요. 이게 1에 1. 그러니까 C의 1에 1 정도지 않을까. 아주 작은 사이클. 그래서 이게 1, 2, 뭐 3, 4, 5가 하나의 1파가 나오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산치는 뭐 특별하게 변동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C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9,780 정도 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기준으로. 그래서 1파를 제가 그냥 추정을 돌리면 한 1,300 정도 되거든요. 13,000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래서 뭐 12,000까지도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뭐 한 그 정도까지는 봅니다. 이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뺐다가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S&P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계산치로 보면은 뭐 이제 확실히 이제 C 고점, B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현물상으로는 이제 9,600 정도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에 현물로 봤을 때 한 3,000, 선물로 봤을 때 3,300 정도, 현물로 봤을 때 3,28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80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조금 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중국 쪽인 또 그렇고 뭐 국내 쪽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요 QT가 되고 있는 거, 미국 QT가 되고 있는 거, 일본 YCC가 이제 슬슬 끝이 나가는 거, 우리나라와 중국이 통화 승수가 높아져 버린 거. 이제 요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결국 증시도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져 있고 할인율은 높아지면서 실질금리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란 점 계속 좀 생각하시면서 좀 방어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